백 교수님, 네. 안철수 의원 뭐 대선 후보로도 나섰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거물급 정치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안철수 의원과 또 이준석 전 대표, 네. 또 이준석 대표도 어쨌든 집권당 대표까지를 그렇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사람이 최근에 뭐 기자회견이다 또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막말성 그런 원색적인 비난전을 벌이고 있는데 좀 너무한다. 네. 도를 넘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강서구청장 그 선거 이후에 예. 이제 지금 국힘 쪽에서 약 17.15%의 포인트로 이제 참패라고 지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우세한 지역이라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를 넘어서는 부분은 이 무당층과 중도층에서 상당히 분석을 해보면 등을 돌렸다라는 분석은 있거든요. 예, 예. 그렇다고 하면 안철수 방금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의원은 사실은 그 대선 후보자를 2번인가 3번을 지냈고 그렇죠. 또 당대표도 여러 번 하셨던 분이란 말이죠. 예. 근데 본인도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에 그 참여를 해서 사실은 그 참패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없는 게 아니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선거 유세 때 뭐 사실 유튜버지만 다 아는 거니까 뭐 지랄하고 자빠졌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 반대 측 시민이 이제 이런 식으로 야유를 하니까 예. 사실 웃으면서 이제 유머는 맞아요. 농담으로 예, 지랄하고 받아친 자빠졌죠라고 하면 이제 뭐 시민에 대한 욕설은 아닌데 이걸 지금 방송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시민을 상대로 이제 그 험한 욕설을 한 것처럼 매도를 해버린 겁니다. 예, 맞아요. 여기에 안철수 욕설을 한 의원이- 건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예. 이제 그 유머로 이제 풀어버린 건데 이걸 약간 오도를 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대선 주자급 이 안철수 의원이 서울대 의대에 이제 석박사하고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에 이제 경영학 석사도 했던 예. 사실 스펙은 대단한 분 아닙니까? 대단하죠. 그 나이가 지금 61세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은 사실은 그 하버드대 경제학과하고 컴퓨터 과학 학사 자격이 있는 38세. 어떻게 보면 23살 차이면 나이가 지금 아들뻘이거든요. 예전에 좀 그러니까요. 일찍 결혼을 했으면. 예. 그런데 어른이 이제 설령 본인의 어떤 의도를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감정이 있었지만 이 선거가 강서구청장 선거지만 어쨌든 참패했다는 책임은 지금 이분도 국힘의 지도자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향후에 우리 국힘이 어떻게 나가야 되고 어떤 설정을 해서 내년 4월 10일 총선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좀 전진적인 그런 어떤 구상을 내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이나 그 당을 지지해주는 유권자들 국힘 쪽 그 지지자들에게 정말 그 사과의 말씀도 드리는 이런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이런 건 모두 제껴버리고 이준석이가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그래서 이제 몇 명입니까? 16,000여 명의 그 지금 이걸 받아가지고 어제 소통관에서 제명 서명을 윤리위원회에 제출하겠다라고 이제 어제 그 국힘 소통관에서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준석 의원은 좀 이따 이준석 전 대표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객관적으로 보면 이 안철수 의원이 뭔가 지금 그 상황 파악이라든가 정무적 감각이 좀 떨어지신 게 아닌가 하는 네.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대접을 해줬더니 오만방자한 응석바지를 벌이고 있다. 또 마이너스 3선 마이너스 3번 떨어져서 노원구에서 그러니까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뭐 17, 8% 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딱 들어맞으니까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뭐 도사급으로 도사급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 선거구에서는 마이너스 3선을 한 자기 예측도 못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기묘하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쯤 되는 분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뻘다라는 이준석 전 대표고 이런 식의 뭐 신경전 차원을 넘어서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언사를 쓰는 것 자체가
참 민망하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고영신 TV 시청자분들 사실은 이제 오피니언 리더급들이 굉장히 많이 시청하는 이 TV인데요. 네. 이 유튜버인데 지금 대체로 그 정무적 감각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 비판은 이 정치권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모든 정치 평론을 하는 이 정치 평론가들이 지금 이준석 전 대표보다는 안철수 의원 쪽에 상당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유가 뭐냐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국힘의 어른입니다. 대선 주자급이고 그럼요. 지도자인데 그 앞에 말씀드렸지만 강서구청장 선거지만은 이제 중간 그 평가 같은 이런 그 선거에서 약간 참패를 당했다라고 하면 나도 책임이 있다. 물론 속으로는 책임이 없을 수도 있지만 책임이 있다. 이렇게 고개를 수그리고 그다음에 당을 지지해주는 유권자나 지지층에 대한 이런 어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당의 진로라든가 할로 여기에 대한 모습을 청사진을 내비쳤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갑자기 이준석 이게 사감이 좀 들어간 것 같거든요. 이 뭐 오랫동안 네,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 있죠. 그런데 정말로 그 영리라고 보통 하는 얘기도 있지만 반대로 말을 하면 금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 건드려 버렸어요. 소위 말하면 응석바지. 아니 국힘의 당 대표까지 한 사람인데 아무리 나이가 지금 85년생 그 38세밖에 안 되지만 존중을 좀 해줄 필요는 있거든요. 그리고 응석바지라고 했다가 또 3번 떨어 정치인에게는요 이런 얘기가 정말 뼈아픈 얘기거든요. 노원구 출마에 3번 떨어졌다 해서 마이너스 3선이라고 해버리면 아마 이준석은 이 죽을 때까지 이 안철수 의원의 말을 아마 잊지 못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역시 2-3시간인가 후에 또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했는데 뭐 그 기자회견 자체는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와 관련해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또 네. 국민의힘에 대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네. 그것이 주였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또 그 네. 관련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국정 기조를 이제 윤 대통령께서 좀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의총 얘기도 했더라고요. 의총에서 과연 그 용산의 그 용산만 바라보는 이런 형태의 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 식의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 그 민심을 이렇게 확인하고도 계속해서 당정 일체가 돼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 총선을 앞두고 좋지 않다. 그래서 180일이 아직도 윤 대통령에게 남아있으니까 국정 기조를 바꾸고 그다음 내년 총선에 제발 이번에 강서구청장 사건 같은 참패를 안 당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최수근 상병이라든가 서희초 그 교사 사건에 이제 울먹이면서 이랬는데 지금 이 부분이 결국은 좋은 의도이긴 하지만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가만히 지금 그 얘기하는 걸 보면 심중에 몇 달 정도 그러니까 12월 내년 이제 1월 달부터 당헌권이 풀리거든요. 징계가 지금 예, 징계가 이제 풀리는데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그 정치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국힘을 떠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예측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뭐 16일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니죠.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쭉 해왔던 언행을 보면은 옳은 말도 싸가지 없이 한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네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비난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내부 총질을 너무 하는 것 아니냐. 네. 그런 뭐 비판을 면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도 강서구청장 선거 때도 뭐 당 쪽에서는 좀 도와주기를 요청을 했지만 그렇습니다. 거부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또 안철수 의원에 대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가짜뉴스성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두 사람 간에 싸움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준석 전 대표도 안철수 의원 발언에 대해서 아픈 사람은 나는 상대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또 깔아뭉개고 이게 명색이 그래도 나이가 어리기는 하지만 네. 대표까지 지낸 사람 아닙니까?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야 앞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 뭔가 힘이 좀 돼줘야 하는데 그렇죠. 계속 발목을 잡고 사사건건 물고 늘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라든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국민의힘 쪽 사람들은 자체하고라도 저런 사람을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냐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셨듯이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이제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마치 이준석 전 대표의 힘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 같은 기여를 크게 한 걸로 생각을 하고 오만과 독선에 빠져 있다. 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어쨌든 지금 국힘의 후보로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됐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섭섭하고 또 서운한 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당원권은 정지돼 있지만 국힘 당 대표를 했던 분이고 또 1월이면 끝나서 다시 국힘 당원으로 지금 복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원의 권리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장기적인 전망을 보고 이제 38세이기 때문에 국힘 쪽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뭔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픔이나 서운함이 있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그런 아픔을 뒤로 감추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다음에 김태우 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김태우 이제 후보하고 약간의 구원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마음으로 포용 정신을 가지고 강서구청에 나가서 선거운동을 했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국힘 의원들 또 국힘을 지지하는 많은 이 국힘 쪽 지지자들이 굉장히 아마 인식을 달리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뭐 17에서 18% 정도로 질 것이다. 이거는요 저도 분석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선거를 보면 약 17% 정도 내외에서 몇 개 선거에는 거의 대부분 그 격차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네, 강서는 사실 굉장히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이고 국힘 쪽으로는 험지가 맞아요. 험지죠. 네, 다만 지난번에 김태우 그 구청장 선거 때는 이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회오리 치면서 사실은 서울 시내 구청장의 거의 한 70~80%가 국힘에서 지금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이 선거판 분석을 해보면 거의 15에서 17% 표차로 더불어민주당 쪽이 우세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 이준석 전 대표는 좀 오만방자하고 경거망동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하버드대 출신의 컴퓨터 과학이라든가 뭐 경영학 석사 경영학 학사의 자격이 있는데 하버드대는 사실 그 천재들이 가는 정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정치에 들어왔으면 정무적 강박도 익히면서 포용력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서운한 감정이 있더라도 뒷받침하고 기둥 역할도 하면서 이런 어떤 지지의 운동을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셨지만 모든 언론 방송 매체에서 이 비평하기 앞장서는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국힘 쪽에 바른 소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걸 뒤집어 보면 국힘을 계속 모욕하고 비판하는 게 사실 물들여져 있거든요. 비판 조롱하는 게 이렇게 일이에요. 되면은 사실은 이 야권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선호를 하고 국힘 이 지지자들 쪽에서는 상당히 멍이 드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이준석 대표도 되돌아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서운한 감정을 가질 수는 있는데 최근에도 뭐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욕설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아마 그 성상납 사건으로 그렇습니다. 징계를 받아가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는데 박근혜 정부 때 얘기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박근혜 퀴즈였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이제 대전 지역에 내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성상납 받은 그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이 이제 뒤늦게 문제가 되면서 그렇죠. 대표직에서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본인으로서는 그게 좀 억울하다고 늘 느끼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처럼 살다가 이런 미친 XX들은 처음 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대한민국 수장이다. 대한민국 수장이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이 함익병 원장 유튜브에 이제 나와가지고 본인의 성상남 문제로 이제 당 대표직이 제명되는 것에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자기를 향한 여러 가지 공격이 사실 이런 미친놈들 처음 봤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함익병 원장이 사실 그 30% 속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생계 유지형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될 텐데 그 30% 속에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더군다나 그 중에 수장이라는 사람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미친놈 그 범주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그 이준석 전 대표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될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이 뭐 그렇죠. 유튜브라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 시청자들이 보면서 이게 언론에 보도될 걸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준석 전 대표를 사실은 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공격거리가 되면서 역시 너는 안 되겠다. 국힘 쪽에서는 이런 어떤 여론을 본인은 감수하고서 한 걸로 그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결국은 용산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 성삼론 사건 이걸 핑계로 해서 자기를 당대표에 몰아냈다. 이런 그런 억하심정이 그렇죠. 딱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치인은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심중에 깊이 묻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 입을 닫아야만이 정치인으로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 기분이 나쁘고 여러 가지 억울한 심정들을 다 털어오면 그건 정치인이 그렇죠. 아니죠. 정책 감각이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데 뭐 이준석 전 대표고 가장 뭐 이렇게 늘 쌍으로 거론되는 분이 유승민 전 의원 아닙니까? 사실은 뭐 이준석 전 대표는 유승민 그렇죠. 의원 시절에 거기 인턴으로 정치계 입문을 한 사람이고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부친이 경북고 네. 동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원래 고향이 경북 칠곡입니다.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유승민 뭐 키즈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좀 거리감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유승민 전 의원도 이준석을 능가할 정도로 지금 윤석열 공격에 앞장서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이 싸움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내임덕에 들어갔다. 네. 보수 언론까지도 비판하고 나오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그 라디오를 출근길에 이제 일하면서 자동차를 타고 가더니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사실은 보수 언론의 조선 중앙 그 동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 조중동 언론도 지금 사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비판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나 이준석 대표가 지금 싸우는 거를 굉장히 이제 그 비판을 많이 했더라고요. 비판하고 그러니까 초상 뭐 났는데 통과 제리냐 뭐 원숭이야 개 싸움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초상집에 지금 초상이 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성을 안 하고 상주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싸우면 그 어떻게 말은 되느냐, 옳은 뭐 것 이런 같아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유승민 의원은 이제 그러면서도 그 굉장히 지금 나처럼 국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2월까지 국정 철학이나 기조가 바뀌지 않고 하는 걸 보고 있다가 12월쯤이면 뭔가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지금 각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당을 떠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유승민 의원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사안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12월쯤 이후에 본인이 어떤 진로를 선택할 것인가 이걸 택하겠다는 얘기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국힘을 떠나겠다는 의미가 지금 오늘 사전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저간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어떤 물밑 대화가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준석 전 대표도 국힘 쪽에서 명분을 쌓아서 지금 떠날 생각을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노원병에 출마해봤자 될 것 같지도 않으니까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고향인 TK로 내려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노원병도요, 지금 그 유상범 의원이라든가 많은 국힘 쪽 그 의원들이 그래 1월 달에 그 당원권이 끝나면 내년 4월 10일 전에 그 경선을 해야 된다. 경선을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전략 공천을 했지만 경선을 하지 않으면 경선에 떨어지면 국회의원 후보 자격도 없다. 그래서 경선을 할 수 있으면 참고 있다가 해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사실 경선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선은 뭐 일반 유권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힘 쪽 그 당원 당규를 보면 거의 100% 당원들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노원구에서 이 국힘 당원들의 지지로 경선을 통과할까?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컷오프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노원병의 이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희망을 갖지 못하고 국힘을 떠날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게 정치권에서 나오는 관측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과 이준석이 손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를 지금 확인할 기세는 없지만 뭔가 네. 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12월까지 사실은 그게 이제 데드라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4월 총선이니까.
그 무렵에서 지지율이 상승이 안 되고 또 자기들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없으면 국민의힘과는 빠이빠이를 하겠다. 이런 어떤 심중을 담아가지고 최근에 뭐라 할까 막장 악담을 지금 퍼붓는 거 아닌가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얘기인데요. 지금 여기서 저는 이제 고영신 교수님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사실은 국힘 쪽에서는 객관적으로 보면요. 전체적인 유권자, 그러니까 전체적인 유권자 아닌 국힘의 지지자들 중에 유승민 전 그 대표나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를 상당히 지지하는 경향이 20대, 30대, 심지어 40대까지 있는 분포가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힘 쪽에서 과연 유승민 전 의원과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를 국힘 쪽에서 내치는 게 올바른 길인가 하는 부분은 만약에 국힘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유권자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부 총질 해당 행위 그다음에 언론에 나와서 방송이나 이런 데서 계속 비판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그 국힘 쪽에서는 딜레마에 빠졌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유승민, 이준석 두 사람을 뭐 포용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국힘의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포용하면은 나중에 총선 때 또 무슨 말을 해갖고 내부 총질을 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 그런 우려도 오히려 있죠. 역효과, 역풍을 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우려가 맞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간에 참 볼성사원은 막말 싸움. 이것만은 좀 그쳐주시기를 그렇습니다. 촉구를 하겠습니다. 네.